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의 2025년 상반기 반기 보고서를 좀 들여다보면서요. 네이버가 과연 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정말 거대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이 경쟁 속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겠죠. 네이버의 지금 사업 구조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딱 잡고 미래 성장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 저는 네이버의 그 다각화된 사업 기반이라든지 또 AI 기술 투자 그리고 이미 눈에 보이는 글로벌 확장 성과들을 보면요. 미래 경쟁력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네이버가 가진 저력에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아시다시피 글로벌 시장의 경쟁 강도라는 게 특히 네이버가 이제 미래 먹거리로 삼으려는 분야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여기에다가 특정 핵심 사업, 예를 들면 이코머스 같은 분야의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은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글쎄요, 미래를 마냥 밝게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런 입장입니다.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에만 매출 5조 7천억 원. 이 정도면 상당한 성과죠. 이게 안정적인 기반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단순히 현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미래 기술 확보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그 하이퍼클로바 X 같은 자체 초과대 AI 모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어에 정말 잘 맞는 그런 대규모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직접 개발해서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고요. 또 상반기 매출의 18.2%,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이 넘는 돈인데 이 정도를 R&D에 투자한다는 건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는 거죠. 저는 이게 미래 기술 경쟁력에 대한 회사의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단지 국내용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죠. 또 북미의 그 대표적인 중고 패션 플랫폼 포시마크도 인수했고요.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디지털 트윈, 아시겠지만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하는 기술이죠. 그리고 소버린 AI, 그러니까 데이터 주권을 중시하는 국가 맞춤형 AI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성과들, 이게 바로 네이버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탄한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국내외 신용등급이나 주저환원 정착 같은 것도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고요. 네, 물론입니다. 말씀하신 그 국내 시장에서의 안정성, 또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이버의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강점이 과연 글로벌 무대에서도 그대로 통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클라우드 분야를 한번 보시죠.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이 거대 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경쟁자라기보다는 거의 시장 자체를 규정하는 플레이어들이잖아요. 근데 네이버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여전히 전체 4.7%에 불과하다는 점, 이게 현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축인 이코머스를 보면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국내 이코머스 시장 성장률이 한 5.8% 정도로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근데 여기에 알리바바나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들이 정말 막대한 자본력으로 국내 시장을 엄청나게 빠르게 파고들고 있어요. 이건 네이버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인 커머스 부문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R&D 투자 규모 1조 원 넘는 거 물론 대단합니다. 하지만 구글이나 MS가 AI나 클라우드에 연간 수십조 원씩 쏟아붓는 걸 생각하면 네이버의 이 투자가 과연 장기적으로 기술 우위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 글쎄요, 좀 의문이 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여러 사업의 자원을 분산시키는 것이 정말 글로벌 거인들이랑 제대로 맞붙어야 하는 핵심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포시마크 인수 효과도 아직은 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글로벌 확장 전략의 실효성,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죠. 저는 웹툰, 포시마크, 사우디 협력 같은 사례들을 그냥 단순한 시도 정도로만 보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웹툰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독보적인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다수 확보하면서 아주 강력한 팬덤을 구축했지 않습니까?
포시마크 인수 역시 C2C, 즉 개인 간 거래 패션 플랫폼이라는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였고요. 그리고 사우디와의 협력, 특히 네이버 아라비아 법인을 세운다거나 NHC와 조인트 벤처, 네이버 이노베이션을 설립하는 것들, 이런 건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서서 현지 시장에 좀 더 깊숙이 뿌리내리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우디가 관심을 갖는 그 소버린 AI 분야는 데이터 주권이나 보안을 중시하는 네이버의 기술 철학하고도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네이버의 기술력이나 플랫폼 운영 노하우가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는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요? 아, 웹툰의 성공은 저도 물론 인정합니다. 대단하죠. 다만 그 성공 방정식이 네이버의 다른 핵심 사업들, 특히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가 중심인 클라우드나 AI 플랫폼 사업의 글로벌 성공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고 봅니다. 웹툰은 결국 컨텐츠 IP 사업이고 포슈마크는 특정 버티컬 C2C 플랫폼이잖아요. 이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아마존, MS, 구글이라는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그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시장에서 네이버가 정말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글쎄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사업은 이제 정말 막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정학적인 변수도 너무 많고 이게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거고요. 물론 개별 사업의 성공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이것들이 다 모여서 네이버라는 플랫폼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좀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각 전선에서 글로벌 최고 기업들하고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그런 부담만 더 커지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렇다면 AI와 클라우드, 이 기술 경쟁력 자체에 한번 집중해보죠. 물론 AWS나 구글 같은 그런 압도적인 규모의 인프라를 당장 따라잡기는 어렵겠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나 뉴로클라우드 같은 자체 기술 스택을 정말 꾸준히 개발하고 또 상용화해 왔습니다. 특히 보안이나 데이터 주권이 아주 중요한 금융, 공공 분야, 이런 데서는 글로벌 빅테크보다 오히려 네이버의 솔루션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도 언급됐지만 한국은행이나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력이 좋은 예시죠.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소버린 AI 트렌드 있지 않습니까? 각 국가가 자국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AI를 개발하려는 움직임, 이게 네이버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 1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특정 분야, 특정 고객의 요구에 딱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 이것도 충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매출 대비 18%가 넘는 R&D 투자는 이런 기술적인 차별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거고요. 기술력 자체는 저도 인정합니다. 네이버 정말 기술력 있죠. 하지만 시장의 현실은 좀 냉정합니다. 클라우드 시장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곳이거든요. AWS, 애저, GCP가 이미 구축해놓은 그 방대한 글로벌 인프라, 그리고 수많은 파트너사들, 개발자 생태계, 이건 후발주자가 넘어서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진입장벽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글로벌 스케일의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서비스의 다양성 측면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여전히 5% 미만이라는 점이 이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AI 분야도 비슷합니다. 하이퍼클로바 X, 분명 의미 있는 성과죠. 하지만 오픈 AI랑 MS 연합이나 구글이 AI에 쏟아붓는 그 투자 속도와 규모를 보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네이버가 이들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좁혀나가는 것, 이거 자체가 엄청난 도전 과제라는 거죠. 말씀하신 소버린 AI라는 틈새 시장, 이게 과연 얼마나 큰 파일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좀 미지수고요. 결국은 이 제한된 자원으로 어느 영역에 집중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전략적인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포트폴리오와 미래 성장 동력 측면에서 보면 저는 네이버의 전략이 오히려 안정성과 성장성의 균형을 아주 잘 맞추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검색 광고,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라는 확실한 캐시카우가 딱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바탕으로 컨텐츠나 클라우드 같은 미래 성장 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페이.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최근에 일본 같은 해외 결제처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웹툰 IP를 활용해서 게임이나 영상 같은 2차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아주 활발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처럼 각 서비스를 이렇게 딱 묶어서 사용자 혜택을 강화하는 전략. 이건 플랫폼의 사용자를 묶어두는 락인 효과도 높이고 시너지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매출 비중을 보면 서치 플랫폼 35.9%, 커머스 28.9%, 핀테크 14.1%, 콘텐츠 16.4%, 클라우드 4.7%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쏠리지 않고 상당히 잘 분산되어 있거든요. 이런 다각화가 오히려 예측하기 어려운 이 IT 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해준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규경이하는 날이 다르게 보면 모든 전선에서 아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주력 사업인 검색 광고는 여전히 구글과의 경쟁이 치열하고 커머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성장세는 둔화되는데 중국 플랫폼의 도전은 너무 거셉니다. 미래 동력으로 키우는 클라우드는 아직 매출 기여도가 너무 낮고요. 4.7%. 웹툰 중심의 콘텐츠 사업은 흥행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변동성이 크죠. 핀테크 역시 카카오페이 같은 경쟁자들도 있고 또 언제든 강화될 수 있는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결국 네이버의 거의 모든 사업 영역이 각 분야의 글로벌 최강자들하고 직간접적으로 다 경쟁하는 구도예요. 이런 상황에서 균형과 다각화가 과연 최선의 전략일까요? 혹시 핵심 역량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원이 분산되면서 좀 어정쩡한 상태에 머무르게 될 위험은 없을까요? 글로벌 빅테크들은 보통 자신들의 핵심 영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르시 마케트에 진출하는데 네이버는 모든 영역에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해야 하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네이버는 강력한 국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했고 이걸 토대로 AI라는 미래 핵심 기술에 정말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웹툰이나 C2C 커머스, 포시마크, 또 중동 지역 기술 협력처럼 단순한 가능성 제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글로벌 성과들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상당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이버가 국내에서 쌓아올린 그 성과와 기술력,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이런 거대 기업들과의 정면 대결, 특히 클라우드와 AI 분야에서의 그 기술력 및 자본력 격차를 극복한다는 것은 정말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말씀하신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들이 네이버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담보한다고 보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또 이커머스와 같은 핵심 캐시카우 시장에서의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건 역시 미래 전망을 좀 신중하게 봐야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각화 전략이 오히려 자원 분산을 가져와서 핵심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이것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요. 네, 오늘 네이버의 2025년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네이버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가능성을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이버가 앞으로 어떤 혁신과 또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 험난한 경쟁 환경을 헤쳐나갈지,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여러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들이 실제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이버의 미래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엇갈릴 수밖에 없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네이버라는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기 보고서에는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도 훨씬 더 상세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직접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스스로 판단을 내려보시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